마늘 자주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세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25년차 김상민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마늘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오히려 더 오래 살지 일찍 죽는다니 돌팔이세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해요. 작년 12월 68세 최영자 할머니가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위에서 피를 토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뭘 드셨어요? 매일 아침 생마늘 5쪽씩 먹었어요.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결과는 급성 위궤양, 6시간 응급수술. 하지만 3개월 후 최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위 통증 완전히 사라졌어요. 혈압약도 줄였고요. 단순히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지금처럼 잘못 드시고 계시다면 수명이 10년 단축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주들과 10년, 20년 더 뛰어놀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얻게 됩니다. 마늘을 자주 먹는다면 숫자 1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위험한 마늘 섭취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생마늘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생마늘 드시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 10명 중 7명이 생마늘을 드세요. 암 예방에 좋다더라, 혈관 청소에 좋다더라 하면서 말이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25년간 진료하면서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5월 72세 박만순 할아버지가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대구에서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속이 뒤틀리듯 아파요. 토도 계속 나오고 피까지. 자세히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해지려고 매일 생마늘 3쪽씩 1년간 드셨던 거예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씹어 먹었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급성 위궤양과 위출혈, 위벽이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알리신이 우리 위벽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60대 이상이 되면 위벽이 얇아져요. 젊을 때보다 3배나 약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생마늘의 강한 자극을 받으면 위벽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만 한 달에 12명씩 오세요. 전국으로 따지면 수천 명이 같은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마늘은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마늘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다만 먹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박 할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마늘은 꼭 익혀서 드세요. 구우면 알리신이 부드러운 성분으로 바뀌어서 위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효과는 있나요? 오히려 더 좋아요. 구운 마늘의 항산화 효과가 생마늘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3개월 후 박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구운 마늘로 바꾸니까 속도 편하고 혈압도 좋아졌어요. 생마늘 드시는 분들께 제가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생마늘은 절대 그대로 드시지 마세요. 위벽이 직접 손상받아요. 둘째,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구워도 좋고 삶아도 좋아요. 셋째, 하루 2쪽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위장은 안전하면서도 마늘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4위는 더 심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고 계실 수 있는 실수인데 마늘 효능을 90%나 포기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4위는 마늘을 썰어서 바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마늘 썰어서 바로 볶음 넣고, 바로 국에 넣고, 바로 찌개에 넣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마늘 효능의 90%를 날려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 8월 63세 김순희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혈압약 먹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아요. 마늘도 매일 먹고 있는데 왜 안 좋아질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는 마늘을 정말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하루에 5쪽씩 1년 동안 꾸준히 말이에요. 어떻게 드세요? 썰어서 바로 볶아 먹어요. 매일 아침마다요. 바로 그 순간 원인을 알았어요. 할머니, 마늘 썰고 나서 얼마나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바로 볶는데요. 마늘을 썰면 마늘 안에 숨어 있던 좋은 성분이 나와요. 이 좋은 성분이 공기와 만나면서 혈압을 낮춰주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10분 정도 걸려요. 마치 라면 끓이는 시간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요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열 때문에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 죽어버려요. 이건 마치 아직 다 익지도 않은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2019년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마늘을 썰고 바로 요리하면 혈압 내리는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마늘을 열심히 드시는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 말이에요. 김 할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마늘 썰고 나서 10분 기다렸다가 요리하세요. 그냥 10분만 기다리면 되나요? 네, 그냥 도마 위에 두세요. 10분 후에 요리하시면 마늘의 힘이 다 나와요. 2개월 후 김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밝아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10분 기다렸다가 요리했더니 혈압이 정말 좋아졌어요.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었는데도 효과는 놀라웠어요. 마늘 요리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마늘을 썰거나 다진 후 반드시 10분 기다리세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둘째, 급하시면 마늘을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5분만 기다려도 충분해요. 셋째, 마늘즙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갈고 나서 10분 후에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마늘의 진짜 효능을 100%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위는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에요. 집에 다진 마늘 있으신 분들, 색깔 변했다면 정말 위험해요. 3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 3위는 변색된 다진 마늘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다진 마늘 확인해 보세요. 색깔이 누렇게 변했거나 갈색으로 변했다면 당장 버리세요. 정말 위험해요. 대부분 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작년 9월 65세 이명자 할머니가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3일 동안 토하고 설사를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할머니, 뭘 드셨어요? 상한 음식 드신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안 먹었는데요. 평소대로 마늘 넣고 요리했을 뿐인데.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는 2개월 전에 산 다진 마늘을 계속 쓰고 계셨어요. 색깔이 누렇게 변했는데도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 다진 마늘 색깔이 어땠어요? 좀 누래졌는데 마늘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였어요. 변색된 다진 마늘 때문이었거든요. 다진 마늘이 왜 위험해질까요? 마늘을 다지면 공기와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마늘이 썩기 시작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세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특히 냉장고에 오래 둔 다진 마늘은 정말 위험해요. 곰팡이도 생기고 독소도 만들어져요. 2020년 식품안전학회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다진 마늘을 일주일만 냉장고에 둬도 세균이 100배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세균들이 만드는 독소는 끓여도 안 죽어요. 한번 만들어지면 요리에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이명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한 달에 7명씩 저희 병원에 오세요.
모두 변색된 다진 마늘 때문이었어요. 이 할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다진 마늘은 색깔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마늘로 사서 필요할 때마다 다지세요. 아니면 다진 마늘은 작은 걸로 자주 사시고요. 3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완전히 건강해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통마늘로 바꿨더니 속도 편하고 요리 맛도 더 좋아졌어요. 변색된 다진 마늘 쓰시는 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다진 마늘 색깔 매일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바로 버리세요. 둘째, 다진 마늘은 일주일 안에 다 쓰세요. 그 이후엔 위험해요. 셋째, 가능하면 통마늘 사서 필요할 때마다 다지세요. 훨씬 안전해요. 넷째, 다진 마늘 만질 때는 깨끗한 숟가락 쓰세요. 손으로 만지면 세균이 더 빨리 늘어나요. 이렇게만 해도 식중독 걱정 없이 안전하게 마늘을 드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변색된 다진 마늘 있으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2위는 더 심각해요.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수술할 때 겪는 무서운 일이에요. 실제로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생명이 위험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2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 2위는 마늘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환자의 무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11월 68세 최태영 할아버지가 담낭 수술을 받으러 오셨어요.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혈액 관련 약 드세요? 아니요, 혈압약만 먹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피가 잘 안 굳는 상태였어요. 수술하기엔 너무 위험한 수치였거든요. 자세히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 혹시 마늘 많이 드세요? 네, 건강하려고 하루에 10쪽씩 먹어요. 6개월째요. 바로 그거였어요. 마늘을 너무 많이 드셔서 피가 묽어진 거였거든요. 결국 수술을 2주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태로 수술했다간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왜 위험할까요? 마늘에는 피를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조금 먹으면 혈관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져요. 특히 60대 이상은 더 위험해요. 나이가 들면 피를 굳게 만드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여기에 마늘까지 많이 먹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마늘을 많이 먹던 사람이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온 사례가 많아요. 더 무서운 건 소화장애예요. 작년에 또 다른 환자분이 오셨어요. 70세 박영순 할머니였는데 한 달 동안 배가 아프고 설사가 계속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뭔가 특별히 드신 게 있으세요? 마늘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8쪽씩 먹었어요.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 자극이 너무 커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장이 약해서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최 할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마늘은 하루에 2쪽만 드세요. 그 이상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2쪽만 드셔도 충분해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3주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혈액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2쪽만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혈액 검사도 정상이에요. 마늘 많이 드시는 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안전 기준이 있어요. 첫째, 하루에 2쪽을 넘지 마세요. 성인 기준으로 2쪽이 최대예요. 둘째, 수술 예정이 있으시면 2주 전부터 마늘을 끊으세요. 출혈 위험이 커져요. 셋째, 혈액 관련 약 드시는 분은 마늘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넷째,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면 즉시 양을 줄이세요. 이렇게만 해도 마늘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받으면서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위가 정말 심각해요. 지금 약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과 직결된 내용이에요.
1위는 정말 무서운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얘기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1위는 약과 마늘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지금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당장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약은 약이고 마늘은 음식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환자의 정말 무서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1월 74세 김대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거든요. 혈압을 재보니 60에 32였어요. 정상 혈압의 절반도 안 되는 위험한 상태였죠. 할아버지 평소에 무슨 약 드세요? 고혈압약이랑 마늘즙도 매일 먹어요. 바로 그 순간 원인을 알았어요. 고혈압약과 마늘즙을 함께 드시면서 혈압이 너무 떨어진 거였어요. 더 무서운 사례도 있어요. 작년 3월 69세 박순덕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중에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1시간짜리 수술이 4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수술 후에 물어보니 할머니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마늘을 함께 드시고 계셨어요. 할머니, 수술 전에 마늘 드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조합으로 드시고 계실 수 있어요. 당장 확인하세요. 마늘은 우리 몸에서 약의 힘을 바꿔버려요. 어떤 약은 더 강하게 만들고 어떤 약은 약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위험한 약들이 있어요. 첫째, 혈압약이에요. 마늘도 혈압을 내리는데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요.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둘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이에요.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약 말이에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당뇨약이에요. 마늘이 혈당을 더 낮춰서 위험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한 달에 5명씩 저희 병원에 오세요. 모두 마늘과 약을 함께 드신 분들이었어요. 김 할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마늘과 고혈압약을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돼요. 당장 중단하세요. 그럼 마늘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방법을 찾으세요. 약 시간과 마늘 시간을 따로 두는 방법도 있거든요. 2개월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마늘도 안전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의사와 상의해서 마늘은 저녁에만 먹고 있어요. 혈압도 좋아졌고요. 약 드시는 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응급수칙이 있어요. 첫째, 지금 당장 마늘과 약을 함께 드시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수술 예정 있으시면 2주 전부터 마늘을 완전히 끊으세요. 셋째, 어지럽거나 이상 증상 있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넷째, 마늘 제품 살 때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세요. 마늘은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드셔야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방법을 당장 확인하고 바꾸시면 여러분은 마늘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받으면서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마늘 섭취법 5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위, 생마늘을 그대로 먹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세요. 위벽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4위, 마늘을 썰고 바로 요리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세요. 효능의 90%가 사라져요. 3위, 변색된 다진 마늘을 쓰고 계시다면 당장 버리세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2위, 마늘을 하루 2쪽 이상 드시고 계시다면 당장 줄이세요. 출혈 위험이 커져요. 1위, 약과 마늘을 함께 드시고 계시다면 당장 중단하세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하고 바꾸세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위험합니다. 25년간 의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신다면 10년, 20년 후에도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약 봉지 없이도 혈압 정상, 혈관 깨끗하게 말이에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마늘 잘못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당장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의학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상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